7시 33분 30초입니다. 법정 시한 139일을 넘긴 가운데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의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가 남겨져 있는 건데 총선 무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러나 역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 이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그리고 각 당에서 나오는 분열음들은 무엇인가.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를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 방지법 이슈화에 야당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테러 방지법 문제, 사실 내용이 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네. 이번에 필리버스터 과정 거치면서 야당으로서는 그 문제점을 좀 부각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거로 보이고요. 네. 또 이 야당의 그 이제 지지층을 좀 결집하는 네. 이런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총선 앞둔 시점에서 정당의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이 판세에 또 큰 영향까지 미쳤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도 여당 입장에서도 일단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선거구 획정안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중단할 것이냐 아니냐, 또 협상 테이블에 오늘 앉게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이 지금 이제 중대한 고비인데요. 네. 당초 여야 합의는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진작에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테러 방지법과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계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거법 그 개정 처리 자체가 이제 불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돼야 이제 그 표결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저런 겁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제 얘기한 게 네. 지금 여당한테 협상을 요구하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이제 수정을 요구했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수용이 되면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 아니면은 계속하겠다. 그래서 공을 일단은 지금 새누리당 쪽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네. 뭘 제의했습니까? 이종걸 원내대표의 결정으로 필리버스터가 된 것이고 김종인 대표는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더민주 투톱 간의 기류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김종인 대표는 지금 이제 비대위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선거법 처리하자는 입장을 지금 지시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 쪽에서 네. 그리고 또 당내 그 상당수 의원들은 여당이 지금 수정안조차 안 받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야 된다, 상반된 입장이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지 주목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더민주가 요구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네. 국회 정보위원회를 아예 그 전임 상임위원회로 하자. 그래서 국정원에 대한 어떤 감독, 이 통제, 이거를 강화하자는 얘기고요. 네. 또 감청 요건 강화, 그리고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조사권과 추적권을 국정원이 아니라 대테러센터로 이관하자, 이런 요구를 제시하고 있는데 네. 지금 새누리당은 특히 원유철 원내대표가 아주 강경해서 네.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손질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협상 테이블조차도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는 지금 가만 놔둬도 네. 야당이 총선 4월 13일에 못 치르게 하는 사태까지 갈 수는 도저히 없을 거다. 네. 알아서 이제 백기를 들 거다, 이런 판단인 거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제 필리버스터를 지속될 경우에 이제 선거가 연기된다든지 이제 이런 모든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이 질 것이다. 이게 이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얘기인 것 같네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사실 더민주 안에서도 상당히 부담으로 의식하는 부분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인 대표를 비롯해서 비대위 쪽에서는 오늘 출구를 찾자는 의견이 지금 다수인 거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다가 4월 13일에 총선을 치르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질 때 그 네. 역풍을 과연 야당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우려 때문에 바로 지금 더민주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네요. 예. 자, 새누리당 안에 진실 게임 형태가 됐어요. 김무성 대표, 정두원 의원, 이한구 공관위원장, 공천 살생부, 이거 김무성 대표로부터 직접 들었다, 정두원 의원의 얘기 아닙니까? 예.
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 살생부의 지금 실체를 둘러싸고 친박 비박 간의 진실 공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문서로 이런 게 뭐 돌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얘기를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들었다. 이 얘기가 이제 전해지고 전해지면서 이 파장이 지금 확산이 된 상태입니다. 네. 친박 비박 간에 지금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네. 뭐 친박이라든가 특히 그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지금 당 기구에서 공식 조사를 하자. 이거는 뭔가 음모의 냄새가 있다. 네. 그렇게 강하게 김무성 대표를 겨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비박계 쪽에서는 이 살생부의 그 실체 자체를 지금 믿는 분위기 속에서 네.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뭐 결연하게 이제 맞서 싸우겠다. 이런 그 전운이 감도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그 살생부에 등장했던 의원들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인터뷰는 좀 안 하겠다고 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당의 공식 기구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게 나올까요? 글쎄요. 내용이? 예, 그거 자체가 지금 사실은 또 여러 가지 그 입장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방식은 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좀 이제 의문시가 이제 됩니다. 공식 기구에서 조사한더라도 그러면 누구를 불러서 뭐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거냐 네. 이걸 가지고서 또 상당히 민감한 그런 또 다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 문제는 좀 서로가 있었다 없었다 믿는 어떤 서로의 어떤 다른 태도 속에서 그냥 쭉 가지 않겠는가 예상이 이제 되는데 네. 아무튼 이 그 내용에 들어 있었던 그 명단 가운데는 네네. 특히 그 비박계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다 포함이 네. 되어 있다는 점에서 네네. 이 비박계 쪽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정도원 의원은 뭐 유승민 의원이나 내가 공천에서 배제되면은 당이 망하는 길 것이다. 뭐 이런 인터뷰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네.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네. 이제 밝혔기 때문에 뭐 지금 비박계가 또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뭐 그런 이제 태세입니다. 네.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모르지만 자, 정도원 의원의 지역에는 뭐 새누리당으로 예비 후보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험지 중에 험지죠. 그쪽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도 뭐 당사자들의 뭐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관없이 네. 뭐 그런 이제 이름이 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표정 물갈이 아니냐 네. 비박계에서는 그렇게 아주 긴장하고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김종인 대표 취임 한 달이었어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그 총선에서의 표적을 어떤 이슈로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혔네요. 예. 그런데 지금 뭐 더민주도 이 공천 작업 둘러싸고 당내 기류가 뭐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김종인 대표는 뭐 1차 컷오프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네. 2차에서 아주 더 이제 적극적인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인데요. 네. 지금 오히려 문재인 대표 쪽에서 상당히 또 이제 반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만 하더라도 두 사람이 양측에서 뭔가 좀 교감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좀 역할 분담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네. 지금 쭉 진행되는 거 보니까 좀 그게 지금 아닙니다. 강기정 의원의 얘기 이후에 기류가 확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강기정 의원 그 탈락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실제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김종인 대표가 칼자루를 쥐고 마음대로 이제 물갈이를 했을 때 네. 또 누가 어떻게 지금 탈락할지 모른다. 뭐 이런 이제 우려 속에서 상당히 그 문재인 대표 쪽이나 그 더민주 다수 의원들은 네. 기존의 그 혁신한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느냐 반발하는 모습이고 근데 김종일 대표가 뭐 누구에게 또 듣지를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네. 뭐 정하지 말려면 나 보따리 싸겠다. 뭐 이런 어떤 그 태세를 갖고서 이제 일을 벌였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아마 결국은 칼자루를 쥔 김종인 대표가 주도권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네, 김종인 대표가 살아온 궤적이 여기저기 가서 다 뭐 비리대표 했다고 그러지만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여기까지 온 것 같긴 한데요. 예. 못하게 하면 뭐 내 마음대로 못하면 나 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태가 오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더민주 뭐 현역 의원들이나 또 문재인 대표 쪽에서도 아무리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네. 뭐 어떻게 할 뾰족한 사실 이제 방법이 없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대표가 그래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 하고 보따리 써서 난 간다 하면은 더민주는 지금 뭐 그야말로 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국은 김종인 대표가 이제 계속 주도권을 갖고
갖고서 네. 그렇게 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 무너지는 얘기 하시니까 국민의당이 생각이 나는데요. 국민의당의 문병호 의원을 이제 3부에서 만나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지지율이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데도 뭔가 이슈 선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요. 예, 뭐 국민의당은 별다른 지금 뉴스를 만들어내지를 이제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필리버스터 전국 속에서는 이게 새누리당하고 이제 더민주의 그 양강 대치 이런 모양새가 되니까 네. 더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네. 뭐 손학규 대표 그 사위 빈소까지 가가지고 뭐 SOS를 청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뭐 손학규 전 고문이 또 바보가 아닌 상태에서 네.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 하락하는 시점에 또 선택할 가능성도 뭐 없는 그런 이제 얘기고요. 예. 결국 국민의당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이 호남에서의 혁신적인 공천 네. 여기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거로 이제 보입니다. 네. 아주 적극적으로 이 호남 현역들을 이제 물갈이하면서 네. 최소한 호남에서 좀 바람이 다시 살아나는 네.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국민의당도 지금 이 공천과 관련해서 네. 넘어야 될 산이 아주 지금 높은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네. 소설이라면 참 재미있을 텐데요. 우리의 현실이라. 네, 오늘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였습니다.